안녕하세요. 저는 약물 과다 복용에 있어서 약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1반 18번 이기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 주제와 선정 이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및 제안,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선정 이유입니다.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의 약물 과다 복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정확한 약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약품을 소비하는 것일까? 이고 주제 선정 이유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제약품 제조 관련 연구원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약물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약물 과다 복용을 자신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 문헌연구법과 면접법 등을 이용하여 약물 과다 복용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설계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법과 면접법으로 약물 과다 복용과 약물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조사하여 연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그러니까 즉 면접은 검단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의 2학년, 3학년 학생 5명과 진행하였고요. 연구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총 5일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입니다. 먼저 일반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 의약품, 즉 OTC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합니다. 에이펙의 의약품 소비표를 보시면 이렇게 한국이 에이펙 가입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게 의약품 소비량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약물 인식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통계는 처방의약품, 즉 의사에게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기준입니다. 앞편계,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 혹은 의존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5.1%,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11.3%였고 식욕 억제제, 즉 다이어트 약물의 중독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22.5%, 그 중독성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8.8%였고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서 복용한 경험은 앞편계 진통제 복용자는 13.1%, 식욕 억제제 복용자는 15.0%로 상당히 정확한 인식은 전문 의약품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일반 의약품 사용 경험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남녀 모두가 진통제의 사용률이 62.7%, 66.3%로 매우 높았으며 진해제 7.6%, 10.2%, 신경안정제는 5.3%, 5.4%의 순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생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진통제의 사용 경험률이 74.3%, 78.6%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3학년생들은 각성제를 22.6%, 진해제는 19.3%의 사용 경험률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검단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약물 인식에 대한 면접 결과입니다. 면접 진행 당시에 했던 질문인데요. 구매한 일반 의약품의 종류, 익숙한 일반 의약품의 기능,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인식, 일반 의약품의 기능을 모르고 섭취해도 약물 과다 복용인지 아닌지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매한 일반 의약품의 종류와 익숙한 일반 의약품의 기능에 관한 답변인데요. 후시딘은 상처를 치료해준다. 오라메딘은 입안에 발생한 염증을 치료해준다. 타이레놀은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준다. 해열제이며 근육통을 치료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 의약품, 즉 OTC 중에서 대표적인 의약품인 타이레놀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기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면접 답변 중에서 후시딘과 오라메디의 기능은 비교적 정확히 답변을 했지만 타이레놀은 잘못 알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정을 잠깐만 할게요.
타이레놀은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그러나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진통제 계열인 이지엔6 프로의 기능도 간략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지엔6 프로는 염증 및 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증과 해열과 진통, 알러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의 인식과 일반 의약품과 약물 과다 복용의 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통은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중독이 되는 것, 수면제 같은 약을 많이 먹는 것, 항생제나 진통제를 제외한 약을 과다 복용해서 신경계에 손상이 오거나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OTC, 즉 일반 의약품의 기능을 모르고 섭취한다면 약물 과다 복용이다와 OTC의 기능을 모른다고 해도 과다 복용이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해보자면 약물에 속해 있는 것은 일반 의약품이고 성인들도 청소년들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했고요. 성인들도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을 둘 다 잘 몰랐다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청소년도 쉽게 구매와 복용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기능을 또 과장하거나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복용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자면 청소년들은 일반 의약품에 대한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의 정확한 약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기능과 복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에이펙의 의약품 소비,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에 관한 연구 논문, 청소년의 합법적 약물 남용에 관한 다층적 분석 연구의 적용에 관한 논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레놀과 이지엔6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약물의 기능에 대한 것까지 많은 곳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